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적 군사 충돌을 펼칠 경우 그야말로 혼돈의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 세계 경제에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 불가피합니다.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현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 나왔습니다. 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박 기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이를 두고 이스라엘이 이란의 재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유럽 주요국들이 이스라엘 측에 보복 공격을 하지 말라는 뜻을 전했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에 끝까지 맞서 승리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세 차례에 걸쳐 총 17년간 이스라엘 총리를 지내고 있는 인물로 테러엔 절대 타협이 없다라고 발언하는 등 대표 이스라엘 강경파로 꼽힙니다. 이스라엘 소식통에 따르면 전시 내각을 구성하는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국방장관 등 강요 5명이 오늘 수시간에 걸쳐 보복 공격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강요 대부분이 보복 공격에 찬성했으나 이 시기와 공격 수위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확전 가능성이 강하다 또는 약하다 어느 한쪽을 좀 확신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만약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이제 군사적인 전면전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까? 네,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선다면 제5차 중동 전쟁이 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더 강력하게 보복하겠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다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재보복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란의 공격에 대한 피해가 매우 적었고 또 G7과 EU 등 주요국들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에 지지를 보내는 한편 재보복 조치를 만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란 측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조치 작전은 종료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보복에 나서지 않는 한 새로운 군사작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공격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면서 미군과의 충돌을 좀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만에 하나 미군이 개입할 경우 상황이 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은 국영방송을 통해서 미국이 이스라엘 정부의 보복 공격에 나선다면 이 상황은 좀 더 악화될 것이다. 미국 측에도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예상이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으로 갈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이 가장 걱정되는 게 이 원유 공급망인데 박 기자, 이 전 세계가 좀 이 호르무즈 해협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 이란이 이거 봉쇄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만 놓고 본다면 이 국제 유가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란의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은 316만 배럴로 전 세계 생산량의 4%에 불과하고 이스라엘은 주요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뜻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사진을 보면 이란과 오만 사이에 위치한 호르무즈 해협은 1위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 오펙 산유국들의 핵심 해상 수송로인데요. 지난 2022년 기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친 석유 수송량은 하루 평균 2,100만 배럴로 전 세계 수송량의 약 30% 그리고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에 달했습니다. 만약 이란이 이곳을 봉쇄한다면 전 세계 원유 공급망을 틀어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유가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JP모건은 지정학적 위기 속에 오는 8월까지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엔 연구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유가가 이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는데 유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도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렇게 크게 결이 다르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면전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된다면 원유에 대한 그 실질적인 공급 차질 우려 자체가 좀 완화되는 만큼 국제유가의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펙 플러스가 자발적 감산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마저 위협을 할 경우에는 국제유가 급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외 주요 기관이나 IB들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국제유가가 120불까지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중동 전쟁이 확전될 시에는 130에서 135불까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가 더 오르면 이 달러 강세와 원화 가치 추가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텐데 여기서 환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로벌 강달러 쇼크에 이 중동 위기까지 고조되면서 이미 환율이 1,400원 선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율 엄청납니다.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일단 원달러 환율은 이미 미국 경제 호조라던가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지연으로 인해서 달러와 강세가 이어지면서 큰 폭으로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원화와 동조성이 좀 짙은 엔화와 위안화의 약세까지 가세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350원을 상회하는 흐름을 지속했는데요. 지난주에 금통일을 지나면서 1,360원까지 상승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그 와중에 주말 동안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오늘 1,380원을 넘어서 1,387원까지 6원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네. 일단 원달러 환율이 1차 저항선인 1,380원을 이미 상향 돌파한 만큼 1,380원에서의 그 안착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고강도 반격을 좀 단행할 경우에는 2차 저항선인 1,400원도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중동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 기자, 아직 좀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이 네. 과거 중동 분쟁들 사례를 봤을 때 이번 사태가 좀 확전 양상을 보일 경우에는 이 파급력이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5차 중동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지난 4차 중동전쟁과 비교할 만큼은 아니겠지만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73년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하면서 4차 중동전쟁이 발발했는데요. 이에 중동 주요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금지하면서 유가가 무려 4배나 폭등해서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5차 중동전쟁으로 확전될 경우 유가가 150달러로 2배 가까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한 지금 시점이 전 세계가 고물가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발생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유가가 치솟아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키운다면 전 세계 인플레이션 평균치가 1.2%포인트 오르고 또 성장률은 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 기자, 그렇다면 지금 이 국제 원유 시장이나 원자재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위기감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스라엘의 재보복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51년 만에 중동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위기감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공포가 만연한 모습인데요. 시장에서 참여자들은 안전자산으로 좀 대피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1% 넘게 급락한 반면 금과 채권, 달러 등 안전자산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금 가격은 장중 2,400달러를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채권 시장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에 10년물 미 국채금리가 4.6% 부근까지 치솟았습니다. 또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1월 이후 처음으로 106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네, 길어지는 고금리 속에 이제 환율과 유가가 동시에 오르면서 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구위원님, 이번 사태가 사실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이제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번 사태가 단기적인 이슈로 마무리가 된다면은 유가나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난 후에 일단 안정을 나타낼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전면전 비화 시에는 에너지 공급 차질이 심화되면서 물가 상방 위험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일단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주요국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이제 높아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위험회피 확산이라던가 실물 경제 악영향 우려 등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좀 심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70%에 좀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동 리스크에 따른 물가나 금융시장, 실물 경제의 파급 효과가 확대될 우려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이 앞서 금 얘기를 했는데 최근 이 강달러 속에 이제 금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이제 금이나 비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최근에 정치나 경제적 분절한 흐름 속에서 중앙은행을 비롯한 개인과 금융기관들의 포트폴리오가 다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확대라던가 건전성 우려가 이렇게 높아진 가운데 대체 투자 자산으로의 포트폴리오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달러와 강세에도 불구하고 금이나 비트코인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중동 분쟁의 확전 가능성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인플레이션이 쉽게 진정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체 투자 자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고 그에 따른 가격의 상승 압력 또한 나타날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연희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 박찬휘 기자였습니다.